이런 국제 통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1차 산업 업인들을 많이 모시고 했었었는데, 오늘은 좀 식품 기업으로서 부산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 기업의 박용준 대표님, 그 삼진어묵 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진어묵의 성장, 도전,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삼진어묵 대표 박용준입니다. 네. 세계 해양수산 포럼에 사실 그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경험에 근거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조업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3대를 이어오며 제조업 기반 산업을 만들어 오고 또 키워오고 하는 과정들을 여과 없이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나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진어묵은 저희 선대이신 할아버지께서 1953년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이신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1986년에 맡으셔서 하셨고요. 제가 3대째 이어서 지금 저희 회사가 69년째 어묵이라는 수산 가공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요 요지입니다. 어묵은 지금까지 전통식품이라는 명목 아래 오랫동안 정말 같은 산업에서 비슷한 상품으로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60년 동안 저희 회사가 팔았던 상품이 10가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는 어묵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짧은 시간 10년 동안 회사가 40배의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어묵 시장도 덩달아서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가능성도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사이트 아마존에 푸드라고 검색하든지 식품을 검색하면 스팸이 먼저 뜹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가공으로 스팸을 만드는 것들을 생선으로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했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전 세계에 스팸을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니치한 시장을 들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요. 네. 앞으로 저희는 이 블루 리소스, 수산 자원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실행하는 게 저희 같은 수산 가공업, 제조업체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질 때 수산 자원의 미래는 되게 밝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수산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산식품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수산식품의 성장을 이뤄내는데 저희 회사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진어묵은 어묵 베이커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컨셉을 통해서 최근 이렇게 대폭적인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성장이 불과 40배 이루어지는 이런 성장이 불과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시도를 저희가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은 60년 동안 생산자였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하고 그 가공한 수산물을 납품을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60년 동안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저희는 생산자이자 판매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저희가 봤을 때의 소비자는 데일리로 만드는 이런 식품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베이커리 샵이었습니다. 베이커리 샵에서 매일매일 새로 굽는 빵,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 수산물로 저런 베이커리처럼 한번 데일리로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해보자 라는 처음으로 B2C라는 개념으로 소비자들한테 수산물로 접근하게 되었고, 피쉬와 수산물과 베이커리
두 개를 합해서 저희는 어묵 베이커리라는 컨셉의 매장을 냅니다. 이 어묵 베이커리라는 매장은 소비자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왔고 수산물을 새롭게 소비하는 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어묵 베이커리 매장들이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형성됐고 그렇게 해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수산 가공품의 가능성을 크게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저희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도전들이 조금 더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고객의 니즈 중에 캠핑 시즌에 캠핑을 가는 고객들에게 캠핑 어묵탕을 만들어서 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물만 부으면 바로 캠핑장에서 어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RT 제품이라고 합니다. 레디 투 잇 제품을 만들어서 선보였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스낵으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생선을 정말 간단하게 스낵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핫바 같은 제품들도 나왔고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이런 주먹밥 같은 제품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수산 자원이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용적으로 많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거 시장에 생선으로 버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 상품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특성, 또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시도도 해야겠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고 있는 광어를 가지고 제주의 특산품을 만드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어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플랫한 팬케이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병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어팸,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물은 어쩌면 더욱 발전된 가공 기술을 통해서 데일리하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소비한 게 아니라 정말 18개월, 24개월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 기간을 갖춤으로써 더욱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어묵은 포장을 할 때 정말 이 아이스팩, 플라스틱 이런 걸 통해서 보관을 하면서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묵은 이런 가공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 종이, 페이퍼 이런 걸 통해서 포장이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런 노멀 템퍼러처 상온 오목에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가지고 미국 아마존이나 해외 글로벌 플랫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산물이 프로즌에서 냉동으로 원물을 보내는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산물이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삼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또 마케터로서 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의 예문으로서 성장을 해왔고 저희는 또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내년에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100주년인데 100주년이 될 때까지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됐었고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6차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은 원료 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은 가공 산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소비자 시장, 즉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이 수산 가공 식품 산업이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원료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저희 삼진어묵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가공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또 고용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환율 문제, 또 높아지는 제조 원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는 한정돼 있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거나 아니면 높은 고객 수요층이 있는 시장만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수요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런 모든 수요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제조 가격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인 제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자동화, 효율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 기지들을 확장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묵의 한계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그리고 스트리트푸드 시장에서 이렇게 먹는 소비 인식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소비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욱 확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인식들을 바꿔서 수산 단백질, 건강한 수산 단백질로서 확장을 하고 어린이 또 고령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그래서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로서 그리고 어른들이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이런 연화식의 단백질로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족 자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수산 자원으로서 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장을 영위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 또는 정말 미래의 기술인 수산 단백질 배양 이런 기술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가공 시장에 특화된 이런 원료 산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식 산업은 대부분 고부가치 산업인 연어나 참치 이런 높은 부가가치 어종에 집중돼 있지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원료로서 미래의 식량으로서 원료 시장들을 바라보고 그런 양식이나 그런 원료 산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공이라는 이 과정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떼고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떼고 그리고 스킨을 거르면서 더더욱 리스크가 있는 환경적인 위해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밥상 위에 올리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료도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면 어쩌면 수산 가공은 미래에 가장 주목받는 이 미래의 식량으로서 미래의 자원으로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습지만 삼진의 미래입니다. 네, 정말 100년 뒤에 삼진이 100년 됐을 때 이 어족 자원 또 수산 가공품으로 우주 식량으로 우주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준